여러분, 오늘 저는 젊은 세대들의 남녀 차이, 직전 영상에서 젊은 여자들이 젊은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자기 목소리를 잘 내고 권리를 주장할 줄 안다. 이거는 남자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런 걸 말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남자들이 이거는 괜찮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건 본받아야 된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해요. 사실 요즘 남자들 옛날 같진 않죠. 사실 과거에는 한 집 걸로 한 집 걸로 가정폭력이 나타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나타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게 돼버렸고, 그리고 당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경찰한테 신고를 당합니다. 가사노동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담배를 안 핀다든지 술도 최대한 안 하고 최대한 집에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대신에 남자들이 요즘은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박혀서 게임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아마 술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던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술 마신다고 뭐라고 했을 여자들이 지금은 게임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칭찬은 못 듣는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책만 읽어도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무튼 좀 더 여자들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기성세대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시민 의식의 성숙과 함께 남자들도 함께 성숙했다 이거죠. 근데 여자들은 사회 활동을 뒤늦게 진출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시민 의식 이런 게 남성들보다는 미성숙한 경우가 좀 있고, 식당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김여사 이런 것도 다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제가 말하는 김여사는 단순한 운전 미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운전 미숙인 걸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역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놓고 차라리 차에서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차라리 나은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갈 길이 있어서 2차선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네가 뭔데 길을 막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운전 미숙이 아니라 개념의 문제죠. 결국 고전적인 논리로 욕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나 그런 개념이 더 장착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진출이 늦었기도 했고, 또 중요도도 별로 남자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개념이 없다고 해서 매장당하면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여자들은 만약 그렇게 했다고 쳐도 가족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집안에서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그렇게 회피할 마지막 탈출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보험이 있다는 것도 사회적인 개념을 장착하는데 소홀한 것의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들도 할 줄 모르는 건 아니죠. 자기가 매장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 여자들끼리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미지 챙기고,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다시 하자면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만약 남자가 그렇게 했다고 치면, 혹시라도 그러다 박으면 차가 안 올 줄 알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 자기가 그게 잘못됐다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이 똑같이 그런 경우를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도대체 개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 개념, 여자들이 이 개념을 장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20년 동안 이어진 과도한 남자들의 보호, 그리고 최근에 페미니즘 이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 구조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도저히 같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도 거의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회가 공평하고 안전하고 아주 평화롭게 유지가 됐을 때 그때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똑같지만, 만약 남성이 육체적으로 여성들에게 나쁜 의도를 품는다고 했을 때 여자들이 방어를 못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육체적으로 해코지를 한다 그런 의도를 품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남자가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여성들은 이 당연한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그릇된 생각은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여성 혼자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인도로 여행을 혼자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될 가능성을 만듭니다. 전에 뉴스에도 나온 적 있고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자가 남자보다 공격에 취약하다는 건 이거는 그냥 팩트의 문제니까요. 남자도 혼자 여행 잘 다니는데 여자라고 왜 못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인식이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영유아 육이라는 건데 이건 진짜 개념이 없는 걸 떠나서 이건 살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뭐 여자만의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도 잘못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강간이 아닌 이상 1차적으로 남자를 허락해준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을 높여준 여성들의 본인 1차적인 잘못이 가장 크죠. 만약 강간을 당했다면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걸스 캔드 애니띵이라고 하면서 이거 뭐 남자들한테 콘돔 하나 못 씌웁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낳고 방치하고 버리거나 아니면은 낳기 전에 낙태를 하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 아이는 고아로 살아갈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할 건데 이게 정말 강간이 아닌 이상 본인도 남자를 허락을 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인 거 거기에다가 뭐 남자들이 결혼하자 평생 같이 살자 이런 그냥 이빨린 소리에 확실한 검증 없이 무너져 버린 거 이거를 뭐 남자 탓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게 뭐 남자는 쓰레기라고 치고요. 그 쓰레기가 진짜 강간을 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그 쓰레기가 강간을 안 했다면 본인이 그 쓰레기를 보물인 줄 알고 주워온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인생의 주인공은 쓰레기인 남자가 아니라 그 쓰레기를 주워온 본인입니다. 보통 뭐 백수거나 아니면 월 200 이하로 버는 그런 남자들은 여자들을 굉장히 사귀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들이 나쁜 남자가 아니고 또라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남자라는 가정하에 그 남자들은 남자들 속에서도 상대적인 약자로 지내왔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애가 생겼으면 뭐 도망가거나 먹튀할 그런 배짱이 없습니다. 쫄보라서 다들 그냥 받아들여요. 뭐 이 여자가 자기 마지막 나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큰일 났네 언제 결혼해야 되지 이런 걱정부터 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떳떳합니다. 뭐 금수저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생긴 것도 아니고 완전 평범남에다가 쫄보라서 그래서 그렇게 애가 생기면 갑자기 그렇게 도망갈 그런 배짱이 없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했으면 했지.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고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잘생긴 남자 뭐 인생 한번 펴보려고 그렇게 자업자득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팩트는 없어요. 아무튼 뭐 대다수의 평범남들이 뭐 임신을 하면 먹튀, 도망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피해 의식인 거고요. 이게 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경향. 솔직히 감정적이라는 거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만약에 감정적이라서 남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거면 이 감정적인 게 좋게 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감정적이라서 쉽게 짜증내고 승질내고 화내고 그리고 뭐 툭하면 헤어지자 그러고 이런 거면은 이 감정적인 게 나쁘게 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여자들의 문제는 이게 항상 나쁘게 발현이 돼서 남자들도 감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남자들이 감정적인 거를 진짜 보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감정적일 때는 화내기보다는 애들처럼 칭얼대고 떼쓰고 그냥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남자들이 감정적일 때는 화내는 건 기본이고 뭐 때리고 부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내는 거는 뭐 상대방에게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목적이 많은데 남자들은 정말 화낸다는 거는 상대방을 반 죽이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다행히도 이 감정적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술 먹을 때나 여자를 꼬셔야 될 때, 그리고 싸워야 할 때,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뭐 이렇게 가끔씩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드문드문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감정적이 되고, 뭐 화장실 불 안 껐다고, 그리고 남자가 답장 조금 늦게 했다고, 그게 감정적이 되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주 화내는 남자, 감정적인 남자 있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뭐 회사 생활, 그 짜증나는데도 참고 해야 되는 경우 많죠. 그리고 사회생활, 정말 이 사람 짜증나도 억지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유리천장 하는 것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죠. 뭐 육아휴직, 생리휴가 이런 것처럼 남자들도 연차를 하나의 권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들에 비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야근 같은 것도 원래 법적으로는 강요도 할 수 없는 거라서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반강요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여자 직원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야근을 하라든지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남자 직원들은 회사 쪽에서 약간의 희생을 요구하면 그래도 양보할 의지가 있다.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여자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나는 결혼을 하고서라도 무조건 하루 6시간은 게임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희생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결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자신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지 갈등이 발생 안 하는 것처럼 회사도 자신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은연중에 나중에 뭐 결혼하면 이 회사 때려쳐도 되는데 뭐하러 열심히 자기를 희생을 해,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면서 무슨 회사의 탈출구로 결혼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일정 부분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이 잘못된 건 맞는데, 그래도 팩트만 말하면 남자들이 이 거지 같은 이 환경에 여자들보다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자들도 만약에 결혼을 할 생각이 정말 없었다면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할 텐데, 결혼으로 이 회사를 탈출하겠다는 그 심리랑 한국 남자들은 안 된다 이런 심리가 동시에 작용을 하니까 생각을 하려면 한 생각만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죠. 아무튼 뭐 여자들은 공주님처럼 조건이 좋아야만 적응을 하고 남자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적응을 할 수가 있다. 이 점이 남자들이 유리천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리천장은 여자들이 만든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뭐 이런 현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 네이버 댓글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은 보통 사회나 정치처럼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여자들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날씨, 이거는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패션 이런 거, 그리고 맛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솔직히 연예인이 누군지, 그리고 요즘 패션 트렌드가 어떤지, 아니 그리고 뭐가 요즘 핫한지 이런 거는 현실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 연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자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근데 뭐 여자들이 뭐 이런 거 현실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남자들보다 현실 감각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뭐 결혼을 포기한 커리어 우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뭐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지독하게 현실적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뭐 현실적이라서 비혼주의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본인들 생각에는 돈이 없는 남자들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뭐 이거는 논리적일 수는 있어도 현실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는 뭐 현실적이라는 게 가족이 생기고 나서 뭐 1,000원 한 장도 아까워서 인터넷을 뭐 2시간씩 뒤져서 최저가를 찾아서 그렇게 물건 하나 사는 거, 이런 게 진짜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결혼하면 최악의 인생이 될 거다, 내 인생 절반 손해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추측하는 거지 현실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현실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나쁜 인생의 현실의 주인공이 돼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뭐 현실 감각이 없어서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평범남들이 월급이 300이 채 안 되는데, 뭐 일부 월급이 300이 넘어가는 소수의 10%의 남성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이하의 90%의 남자들을 기준 이하로 비하를 한다든지, 뭐 어차피 여자들도 본인들이 만약 상위 10%의 여자가 아닌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가정하에
200에서 300 정도 버는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하위 90%의 그 기준 이하의 남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초등학교 때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여자애들은 분명히 반에 한두 명 있는 뭐 잘생기고 멋진 그런 남자애랑 짝꿍이 되고 싶었겠지만 결국 걔랑 짝꿍이 되는 애는 운이 좋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저 같은 평범한 애들이랑 짝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남자의 옆에 앉았을 때 얼굴이 썩어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가혹한 현실이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기준 이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본인 기준이요. 솔직히 인생이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안 하게 되면 한쪽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남자들은 물질적으로는 걱정이 없지만 감정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여자들은 뭐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돼요. 사람은 뭐가 하나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뭐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평균 이상은 모르겠는데 평균 이하의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한국 여자 만나라고는 안 합니다. 정리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개념이나 현실 감각들이 아무래도 그 이유로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들의 과도한 보호 혹은 뭐 여자들 본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이런 것들이 피해의식을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뭐 40년 전까지만 해도 첩은 당연히 있고 바람 피우고 그리고 여자를 때리던 사회였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뜯어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아무래도 노출을 많이 시키게 되고 국민들에게 가정폭력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적으로 자정되어 나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자를 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들 세대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 세대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릇된 피해 의식에 대한 그 보복 심리로 자신들은 당해보진 않았는데 뭐 남자들은 오히려 성실한데 여자들이 바람을 피다 걸려서 이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 남자들이 그때처럼 여자를 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무슨 제사로 여자가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정에 그렇게 무심한 게 아니고 많이 돌봐주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오히려 이런 경우가 늘어나는 걸 보면 솔직히 저는 어느 성별이 손해봤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한국 남자들 40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신분제나 다름없던 이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고쳐오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도 70년 전부터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